자, 임의수사 적법성의 한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계로 거론되는 것이 이제 임의동행인데, 임의동행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동의를 받아서 수사기관까지 동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임의동행을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죠? 앞에서 경직법 할 때 배웠죠. 이 경직법 제3조 할 때 배웠습니다. 불신검문 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불신검문 경직법에 있는 제3조 이 불신검문은 이건 임의수사가 아니에요. 이건 임의수사가 아니라고. 뭐로 보지? 수사의 단서로 보죠. 단서에 불과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경직법에는 경직법 제3조에는 불신검문이라고 해서 명문 규정이 있는데 우리 형소법에는 이 임의동행 관련된 명시문 규정이 없어요. 자, 그 얘기가 밑에 나올 겁니다. 여기 형소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어디에 있다? 올라가 보시면 경직법에 있다. 경직법에 임의동행 관련 규정이 있다. 근데 경직법에 있는 것은 임의수사라 부르지 않고 수사의 단서라고 부를 뿐이다. 그래서 형소법에 있는 것과 경직법에 있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형소법이 분명히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시면 199조 1항에 뭐가 있대요? 뭐가 있대? 가볼까요? 여기를 한번 가보면 이 조문이잖아요. 199조 1항. 그렇죠? 여기 보시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 필요한 조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임의동행인가? 임의동행. 명문 규정은 없지만 임의동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199조 1항에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 점에서 경직법 제3조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임의동행이 또 있는 부분이 이 주민등록법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도 신원이나 거주관계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이 있다. 자, 이게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갖다 놨습니다. 여기서 뭐가 출제가 됐냐면 뭐가 출제됐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법에서. 자, 맨 밑에 밑줄 그지 말아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관계 관서나 신원, 거주관계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17세 동그라. 제가 법조문을 좀 많이 알아요. 다른 선생들보다는 제가 법조문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형법 관련 법조문, 형소법 관련 법조문, 교정학이나 형사정책 관련 법조문, 범죄학 관련 법조문 그 5과목을 제가 싹 깡그리 압니다. 우리나라에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강사가 없거든요. 근데 그 많은 법조문들 중에서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거 잘 못 봤어. 그쵸? 여러분 본 적 있어요? 17세라고 하는 숫자를? 그래서 이 숫자를 알아두시라고요. 이 숫자. 뭐 자주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요거 좀 알아두시고 나머지 그냥 눈팅하시면 됩니다. 자, 성격은 말씀드렸어요. 이 임의수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학자들 다수살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의수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의가 전제될 때 한해서 허용된다라고 보고 있죠. 자, 판례 볼까요? 자, 판례 보시면 여기 그쵸? 여기 중간에 여기 일단 끊고 그 윗줄 읽어보세요. 그 윗줄은 시험 나오는 분야가 아니고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기 때문에 갖다 놨는데 읽어보시고 자, 여기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자,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거나 이게 바로 뭡니까? 고지죠. 고지, 사정고지. 그쵸? 여기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 쫙 그시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자, 언제든지 자유로운 통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그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됐을 때 한해서만 임의동행이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밑줄 그으시고요. 색깔 있는 글씨를 밑줄 그으시고 여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구비됐을 때 한해서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임의수사가 허용되는 거야. 우리 판례가. 자, 여기 판례를 쭉 읽다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수사관이 동의 받는 형식으로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그쵸? 아직 체포 구속 단계 이전이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체포 구속이 되면 피의자에게 각종 권리가 부여됩니다. 근데 체포 구속이 되지 않으면 일단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보장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대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만 밑에 미리 알려주었거나 동행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거나 두 번째, 그것이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객관적 사정에 따라서 명백히 입증되었을 때 한해서만 임의동행이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그쵸? 그랬다면 적법성이 부인되고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는데 그것 말고도 시험 문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기출된 게 하나 있는데 이 색깔 칠한 부분에서 이 객관적 동그라미 이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색깔 이걸 어떻게 주관적인 것으로 출제된 적이 있다.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굳이 안 적어도 되지? 적을까? 주관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뒤에 하나 또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도 나오죠. 그쵸? 임의성이 있는 우리가 임의동행 할 때, 그치? 임의동행 할 때, 야, 네가 동의했지 않았냐? 뭔 동의는 네가 강제다 끌고 왔잖아, 임마. 라고 해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수사관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자발적으로 갔다. 아니다. 네가 나를 끌고 갔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동행한 시간, 장소, 방법, 의사 유무, 조사 방법, 퇴거 의사 유무 등 이 임의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어떻게 판단한다? 같이 객관적 동그라미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것이지 주관적 아닙니다. 또는 객주도 아닙니다. 객관적 플러스 주관적도 아닙니다. 오로지 객관적 판단이다는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 보시면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지 않으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발적인 피의자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 색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적법성이 탈락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 끊으세요. 여기서 끊었죠? 여기까지가 한 문제짜리입니다. 됐고, 그리고 이러한 것 미리 사전 고지해 준다든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동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경직법에도 똑같아. 경직법은 비록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경직법상 제3조 불신검문 할 때에도 이 두 가지 요건을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적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 부분까지도 덤으로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판례 볼까요? 판례 보세요. 판례 보시면 여기 자유로이 퇴거할 씀을 고지받죠? 고지해 줍니다. 그 밑에도 보면 고지하죠? 고지합니다. 2번도. 3번도 보면 여기 설명을 들었다는 말은 고지했단 말이잖아. 그쵸? 그런 말입니다. 됐고, 뭐 4번, 5번은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자, 올라가 볼게요. 자, 1번 판례 보시면 고지받고 자발적 동행이죠?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 밑에도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의사표시도 하였다. 그쵸? 동의의 의사표시 하였고 그 밑에 동행에 순순히 응했다. 이런 표현들. 자, 그 밑에도 자발적 의사로 나오죠? 그쵸? 자발적으로 갔다. 빨리 가자고 요구했다.
자, 그 밑에도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임의동행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경직법 3조 2항에서 해당되는 불신검문 형태가 하나가 있고, 형소법 199조 1항에서 나오는 수사 형태로서 행해지는 임의동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판례 볼 텐데요. 경직법이냐 아니면 임의수사로서 형소법 199조 1항에 해당되는 임의동행이냐를 보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판례인데 아주 중요한 판례죠. 자, 별표 쳐보시고 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마약 나와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투약 혐의가 상당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이 임의동행은 방금 보았던 이 경직법 3조 2항 불신검문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형소법 199조 1항의 수사를 위해서 행해지는 임의동행에 해당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형소법이라는 거죠. 형소법 19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임의동행이다 고 보았지 경직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된 판례인데요. 경직법이라고 해서 출제도 많이 되었고요. 형소법이라고 해서 출제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형소법에다가 색깔을 칠하면 됩니다. 자, 다음 판례 보죠. 자,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밑에 음주 측정을 위해서 하차를 요구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자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밑에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에 관련된 과정에 생겨진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판례 볼게요. 그 다음 판례를 보시면 여기 고지하지 않았다는 얘기 나옵니다. 고지 안 했다. 그 다음도 고지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랬다면 자, 밑에 줄 자, 이것은 사실상의 강제 연행이 되는 것이죠. 그쵸? 불법 체포입니다. 따라서 불법 체포이기 때문에 도주했다 하더라도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야. 우리 형법에서 배우죠. 도주죄의 주체는 적법하게 구금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불법 체포된 사람이기 때문에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형법 문제이긴 하지만 마지막 줄에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론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형소법에서요. X. 그리고 또 출제가 된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친구를 경찰서에 데려갈 때 이 고지를 안 해줬잖아요. 그치? 임의동행 할 수 있고 퇴거할 수 있고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불법 체포가 된 거예요. 자, 그로부터 경찰관이 자, 여기서 가로 열고 그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뭐다?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법한 거, 여전히 위법하다. 것입니다. 적법하다 하면 틀려요. 하자가 치유되어서 적법하다. 그럼 틀리다고요. 위법하다까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 밑에도 보시면 강제 연행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했죠. 절차 무시 세모 쳐보고 그 위에 불법 체포 여기 세모 치시고 여기 색깔 칠하시고 이걸 적법하다 하면 틀려요. 위법입니다.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뒤로 꺾어 올렸죠? 그렇죠? 강제로 행사한 겁니다. 뭐 영장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뭐 임의동행 요구했는데 이 사람이 순순히 응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이 뒤로 꺾어 올렸다는 거죠. 동의받지 않고서 이것은 불법하게 체포 구금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도 보시게 되면 자, 4번도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입니다.
영업장을 벗어나서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티켓 영업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다방 아가씨가 티켓 커피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야? 이 티켓을 파는 그 다방 아가씨지, 다방 아가씨. 이게 다방 아가씨잖아. 그럼 이거는 누구야? 이 다방 아가씨와 성매매하는 남성이지. 이 두 사람을 지금 잡았단 말이에요. 이 경찰관이. 그치? 피고인은 누군데? 피고인은 그 업주하고 종업원. 이 사람들이 피고인이고 여기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인 갑과 을을 잡은 거예요. 즉 성매매하는 남자 여자를 잡았는데 이 사람에게 강제 연행한 거야. 즉 고지를 안 했어. 무슨 고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찰관이 얘기를 안 했다고요. 강제로 끌고 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 갑을로부터 자수서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된 거죠. 이것은 뭐다? 영장주의 위반이다. 밑에 헌법과 형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사전 고지해야 되는데 임의동행할 때 사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고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출제 잘 돼요. 됐고 여기서는 여기다 색깔 세모 쳐야 되겠죠? 강제 연행 세모. 여기도 강제 나와 있네요. 강제 연행이죠? 위법한 거죠? 여기도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했죠? 그쵸?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2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1차 체류는 뭐로 봤다? 밑에 증거 능력이 없다. 영장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쵸? 근데 자, 색깔 달리해서 두 번째 2차 체류할 때는 영장 갖고 왔어요. 영장 들고 왔어요. 영장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분석한 소변, 감정성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 1차는 없지만 2차는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색깔 칠할게요. 여기 불법이지? 여기 절차 무시했지? 여기 뒤로 꺾어 올렸지? 여기 강제 연행 나와 있죠? 여기 강제, 위법, 여기 강제. 색깔 달리해서 여기 영장. 그렇죠? 영장.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